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음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밸런스 RCA 케이블에서는 단순 첩효율보다 실드 저항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실드 저항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노이즈 전류에서도 더 큰 접지 전이차가 발생하고 그게 결국 험과 노이즈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핵심은 얼마나 막느냐보다 접지 전이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든 RCA 케이블과 여러 RCA 케이블들의 실제 저항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감성 리뷰 영상이 아닙니다. 따뜻하다, 촉촉하다 등등의 개인적인 감상 영상도 아닙니다. 그냥 실제 전기적 특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케이블은 저항 하나로만 설명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케이블에는 정전 용량, 인덕턴스, 차폐 구조, 접지 구조, 커넥터 접촉 품질, 기계적 안전성, 고주파 특성 등등 같은 요소들이 전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디지털 케이블이나 RF 영역 또는 밸런스 라인에서는 단순 저항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언밸런스 RCA에서는 유독 실드 저항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언밸런스 구조 자체가 접지 전이차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언밸런스에서는 쉴드가 단순 첩해막이 아니라 실제 접지 경로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쉴드 저항이 높아질수록 접지 전이차가 증가하고 그 결과 험과 저주파 노이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언밸런스에서는 다른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접지 구조이고 그 접지 구조에서 가장 직접적인 물리값 중 하나가 쉴드 저항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밸런스 RCA 이야기에서는 쉴드 저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볼 건 아주 단순합니다. 쉴드 저항입니다. RCA 바깥쪽 그라운드 부분의 저항. 왜냐하면 언밸런스 구조에서는 이 부분이 단순 첩해막이 아니라 실제 접지 경로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쉴드 구조, 브레이드 밀도, 불이항 이런 것들이 실제 저항값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RCA 케이블을 만들 때 선재를 고를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쉴드 저항입니다. 그래서 브레이드 밀도, 쉴드 구조, 실제 구리양, 전체 저항값 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언밸런스에서는 쉴드 품질이 곧 접지 품질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디오는 느낌으로만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특히 언밸런스 구조에서는 쉴드 저항이 높을수록 접지 전이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험과 노이즈 가능성 역시 증가합니다. 즉, 이건 단순 감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제가 더블 브레이드 구조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은 저항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밸런스 RCA에서는 접지 구조가 핵심이고 그 접지 구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값 중 하나가 바로 쉴드 저항입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RCA 케이블에서는 쉴드 저항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실제 저항 측정값에서 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밖에서 파는 RCA 케이블들을 예전처럼 쉽게 못 믿게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저항값 낮은 RCA 케이블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선재를 사용했고 왜 그 구조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제작했는지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따라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만들 자신은 없고 그냥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제가 테스트용으로 구매해둔 선재가 조금 남아있어서 원하시면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진짜 사업처럼 대량 생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측정하면서 쓰던 방식 그대로 제작을 하는 거라 선재가 다 떨어지면 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